개혁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해석만 한다면, 전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조차고 이 개혁안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독재라느니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판들을 담아가면서까지도 제가 개혁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의총에서 만들었을 때 그 의총에 숨어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겁한 행태, 이걸 또다시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도 또 의총에서 모여가지고 숨어서 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진들은 뒤에 좀 뒷짐지고 앉아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그 거취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가 5개 개혁한 건 잘했다고 봐요. 글쎄요, 뭐 저 같은 이제 뭐 진행자나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국민의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전열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은 저도 예상 바뀝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5시간 이상 의원총회를 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오르니 따르라는 것은 독재로 가는 거다. 아니다. 이거 확실한 우리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었고 경로는 있었지만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하고 상의했냐, 김문수의 의중이냐, 이준석이 지령받았냐.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이거 개혁안의 정책 의도를 따지면 당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많은 질문들을 왜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못했죠? 그 앞에 가서는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강승규 의원 본인 사회수석인가 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수석 했죠. 자, 그때 한번 따져봤습니까? 최보 의원은 그러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왜 독재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까?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만만하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선 패배, 그다음에 이어진 계엄과 탄핵 등등 쭉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4선, 5선 했던 중진들은 뭘 하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당을 좀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된다 하니까 저렇게들 질문이 많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문제가 왜 저는 걸림돌이냐, 결국은 이번 사태를 이끌어왔던 소위 친윤이라 하는 분들은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분들은 나서지 말아야 돼요. 본인들의 잘못을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당을 좀 개혁해보겠다고 하는 가장 최연소 의원의 저 노력에 대해서 그만둬, 네가 왜 너 한동훈한테 이야기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뭔가 국민들의 이 심판과 국민들의 어떤 이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힘을 보태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런 걸 하겠다는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만두란 이야기, 김문수, 한동훈이 배후에 있는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는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저 요구안은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했던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어떤 참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도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머릿속에서 지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유력한 정치인들 다 뒷배 있어서 본인들 지령받고 상의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개혁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이번 단일화 과정, 강제 후보 교체 파동 등 혹은 당이 탄핵에 반대했던 것들에 대한 당론 무효화 이런 개혁안 정도를 못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당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의 중진들, 뭐 재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오늘 보니까 오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만났던데 국민의힘 소속의 재선 의원 15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에 동의한다?
그리고 임기도 연장해야 된다. 재선인 15명은 이걸 동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요.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쇄신안 낸 거 그거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쇄신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제3자 입장이지만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요. 국민의힘은 지금의 패배에 대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전혀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개파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 패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친윤계죠.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실패를 했으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힘도 모아주고 동의도 해주고 본인들은 미선으로 물러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예. 국민들이 볼 때 아, 국민의힘이 그래도 변하려고 하는구나. 쇄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말 뭐 어쨌든 5가지 개혁안이라도 하면서 국민에게 뭔가 호소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파를 떠나서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길은 쇄신밖에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자신의 거취와 임기 문제 그리고 본인의 개혁안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뭐 당원들과 뭐 당원 정확히는 이제 현역 의원들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아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핵심한 듯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전당대회도 뭐 한다면 조금 다가오고 있고 아예 전당원 투표 얘기도 나오니까 차기 당권을 두고 이제 과거 대선을 해서 맞붙었던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 이런 얘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99.5% 어. 당권 경쟁이 뛰어드실 거라고 봅니다.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쨌든 패한 장수인데 다시 당권 도전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당원이나 또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국민분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그때 그 해단식 할 때 보니까 정치의 끈은 놓지 않았더라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최인영 변호사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잘 아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애초에는 좀 높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래. 김대식 의원 얘기는 김문수 전 장관이 정치권을 놓지 않았다는 건 거의 100% 가까이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현실적으로 본인은 지금 명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단식 과정에서 예. 김문수 당대표를 외치니까 거기에 정색을 하고 예. 나를 지금 지금 그런 당대표를 한다고 하면은 쓰레기통으로 나를 끌어들인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김문수 후보를 통한 보수 가치의 재발견, 과연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예. 입법, 행정, 사법을 사실상 한 손에 쥔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사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님과 그리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 부분이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리턴 매치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설로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금 상당수는 또 본인 아파트까지 와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와라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할 끔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전당대회가 8월 달에 되느냐 9월 달에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 이미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을 사실상 본인의 당권과 관련되는 이 그 출마와 관련되는 선거운동적 성격이 상당히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개월 동안 1,000원 이상 책임 당원이 돼야 투표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책임당원을 가입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6월, 7월, 8월 3달은 돼야 9월 달에 돼야 되는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 이 그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표 혁신안 관련 논란 저희가 준비한 4위로 짚어봤습니다.